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 주지사 일행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식품업체도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해 투자 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내년 말 준공을 앞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식품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기업 지원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는 식품의 기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설을 비롯해 연구개발센터, 임대형 공장 등이 들어섭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팝콘 회사도 식품 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투자 조건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Everything that we need to manufacture our product here, and because the project is centralized between the markets of China and Japan and even close over to India, it's a perfect solution. 이곳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는 지금까지 국내 4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맺었고 해외에서도 6개 글로벌 식품 기업이 투자 신고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임대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한 15억 인구가 살기 때문에 또 경제가 성장을 함으로써 이 식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업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이 동북아에 눈을 들이고 있는데 자매결연 20주년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 일행도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20년간 이어온 국제교류가 투자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번 주 전라북도와 현안을 협의합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전남 순천에서 송하진 전북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그리고 이낙연 전남지사를 초청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을 논의합니다.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전북도청을 찾아 내년도 국가예산 내역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새만금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비롯한 지역 현안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핵심 사업인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첫 전투가 벌어진 정읍 황토현 전적지입니다. 농민군이 이곳에서 승리하면서 동학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아 전라북도는 이곳에 오는 2017년까지 383억 원을 들여 대규모 기념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시와 추모 공간, 연구소, 연수원 등을 지어 동학농민혁명 성지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정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2017년 완공 계획이 물 건너갈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유적지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오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공원이 꼭 차질 없이 예정대로 그렇게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발생 2주갑을 맞아 지난해부터 전북에서는 기념일 제정과 농민군 유골 안장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지만 관계기관들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사업인 기념공원마저 삐걱거리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재조명하는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전주시와 정읍시, 그리고 완주군 내 대학의 특허를 전수조사합니다. 대학 같은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면 연구소 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대학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 세제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학의 특허를 모두 조사한 뒤 요건에 해당하는 연구소 기업에게 세제 혜택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농협에서 생산한 쌀이 전국 품질 평가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품질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김제 이 농협 미국 처리장에서 생산하는 쌀은 전국 소비자 평가에서 해마다 브랜드 쌀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 농협 쌀은 올해 농협중앙회 평가에서 전북에선 유일하게 전국 3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사일로 등에 투자해 쌀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한 덕택입니다. 웰빙 사유로 해서 벽면 자체는 지금 단풍나무로 되어 있는 목재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온 저장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가지고 연중 동일한 쌀을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쌀의 수분, 단백질 함량 등에 대한 농협중앙회 평가에서 상위 30위에는 충남이 11개, 경기도가 10개, 전남 4개가 포함됐지만 전북은 1개에 그쳤습니다. 전북에선 지역 농협들이 쌀의 품질보다는 수량 중심으로 쌀을 재배해 품질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날치들이 많거든요. 이를 보완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전북은 2012년을 제외하면 품질 평가에서 상위 30위에 해마다 한두 개만 포함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품질 브랜드 쌀뿐만 아니라 전북 쌀의 전반적인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쌀의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수도권 마케팅도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쌀, 품종 선택,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중요한 입시 자료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표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 신입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유사도를 조사한 결과 전북에서는 70여 건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별로는 전주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광대 22건, 전북대 20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파트 발코니에서도 소형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료를 아끼는 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만한 설비를 달아놓은 집들이 보입니다. 1시간에 250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입니다. 가정용 냉장고 한 대를 돌릴 수 있는 용량으로 전기료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설치 이전에는 4만 원대 그렇게 나왔는데 이 설치 후에는 4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3천 원 정도. 전주시도 소형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한 집당 아파트는 40만 원, 단독주택은 10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아파트는 한 달 평균 9천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어서 에너지를 가정 내에서 생산해서 가정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감축하는.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설치비를 지원받아도 설치비 회수에 5, 6년이 걸립니다. 그나마 저층이거나 정남향이 아닌 아파트는 발전 효율이 떨어져 설치비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다음 달 2일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의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이루어집니다. 예매 시간은 코레일 홈페이지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창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승차권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예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전라북도 주택이 62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일국 의원은 전북의 경우 외국인이 626가구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381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단독주택이 184가구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거주 여부 통계가 없어 실수요자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국내 주택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전북의 수출 실적이 20%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엔저 영향으로 지난달 미국 수출은 6,100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4% 감소했고 일본 수출도 39% 감소한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지난달 수출 실적은 7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군산과 계야도를 오가는 낡은 여객선이 다음 달부터 새 여객선으로 바뀝니다. 군산 수산지청은 26억 원이 투입된 계야 카웨리호의 건조가 끝나 운항관리규정심사 등 취항 절차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187톤의 계야 카웨리호는 승객 100명과 20대의 차량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전주시 팔복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40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37살 강모 씨의 승용차가 충돌해 강 씨가 숨지고 이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옆차로에 있던 강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맑은 뒤 점차 흐려져 밤부터 동부 내륙에 5에서 2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전주 등 내륙 지역도 구름 많겠고 남원과 장수, 진안 등에는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JT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